읽어라 보도록 하자. Yummy expressions라고 해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맛있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전개시키고 있어. Can you think of 뭐뭐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어의 표현들에 대해서 about food, 음식에 관한 영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It's a piece of cake. piece of cak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부분은 그냥 쉬운 정도의 의미가 되는 부분이야. 쉽습니다. Food expressions라고 하는 음식에 관련된 표현들은 all around us,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We can even find, 우리는 심지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즉 이 표현들을 어디에서? breakfast table이라고 하는 아침 식탁, 아침 식사를 하는 식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Take a look,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요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앞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연결어라고 하는데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부사처럼 쓰여서 위치가 문장의 처음이나 중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take a look at까지 가면 뭐뭐를 바라보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popular western breakfast dish라고 하는 대중적인 그러한 서양의 아침 식사, dish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니까 아침 식사 음식을 한번 바라봅시다. 즉 이게 뭐냐면 eggs benedict라고 하는 음식이야. 콤마 찍고 명사를 한번 더 쓰면서 앞에 나와 있는 거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 It is made. 그것은 만들어집니다. make라는 단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수동으로 써야겠지. 뭐로 만들어지냐면 egg, 달걀과 빵과 그리고 Canadian bacon이라고 하는 캐나다식 베이컨 그리고 소금, 때때로는 치즈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볼 건 없었지. Did you know? 알고 계셨습니까? 뭐를, 뒤의 내용을,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야.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완전한 문장을 쓰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명사절을 이끄는 성질이다. 그래서 know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명사 자리, 뒤에가 완전한 문장. 그래서 that을 쓸 수 있어. Each of these ingredients. each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를 취급하는데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뭐뭐 중에라고 하는 의미는 뭐뭐 중에는 당연히 복수가 와야겠지.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 중에 각각은 이러한 재료들 각각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의 영어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뭐와 함께 이야기와 함께 그것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까? 과거에 알고 있었냐라는 거고 이 뒤에 현재형을 쓴 이유는 이 재료의 각각이 어떤 영어식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이렇게 쓴 거다. So let's find out more. 더 많이 찾아봅시다. 그럼 지금 이제 그 영어식 표현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로 뒤로 쭉 나올 거야.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She had egg on her face라고 하는 표현인데 얼굴에 계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굴에 계란을 맞았습니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일과에서 공부할 건 뭐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통째로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다. She was very embarrassed. embarrassed라고 하는 것은 당황한 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그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당황한 것을 우리가 embarrassed라는 요 단어를 써. she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 그래서 당혹스러운, 난처한 이라는 의미로 봐주면 되거든. 여기는 ing가 아니라 단어 자체에서 ed를 붙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보면 돼. 당황한, 당혹스러운, 난처한. 그녀는 매우 난처합니다. 그래서 망신당했다라는 의미. 이거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뭐냐면 오래전에 some crowds. crowd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군중, 무리라는 걸로 이 단어를 그냥 쓰는데 이 군중이나 무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s를 붙이기도 한다라고 해. 그래서 몇몇 무리들은, 몇몇 군중은 복수 형태로 were overly, 과도하게, 몹시 responsive, 반응적입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responsive야. 빠르게 반응하는. 어디에? theatrical performances라고 하는 극장, 연극 공연이 되겠네. 극장에서 하는 공연이니까 연극 공연에 굉장히 몹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는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싫은 것들은 바로 그냥 자리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So when they did not like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때 그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뭐 어떤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누구에게? 공연하는 사람에게. 때때로 심지어 계란도 던졌습니다. 쪽. needless to say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라고 하는 수거야. 말할 것도 없이 주어 자리에 ing. 얼굴에 계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계란을 맞았다라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난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ing를 썼지. 아까는 ed 형태였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having egg on the face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아까는 she가 주어였잖아. 그래서 얼굴에 계란을 맞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당혹감을 주는 부분이고 아까 she라고 하는 사람은 당혹감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ing하고 ed 형태가 좀 다르게 나와 있고 얘는 능동, 아까는 수동으로 보면 된다. not only라고 하는 것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인데 이 not only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데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뀔 때 일반 동사라면 do를 써주고 비동사라면 그냥 비동사 이동만 하면 된다. 과거 시간이니까 did를 쓴 거야. 외모가 겉모습이 웃기게 참 funny라고 하는 거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look이라는 단어 형용사 look이라는 단어는 뒤에 형용사를 가지는 동사야. 감각동사로 보통 얘기하는 여기 did를 썼으니까 여기는 s를 붙일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겉모습 외모가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뭘 의미했냐면 공연한 사람이 had given a poor performance라고 하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 형편없는 공연을 주었다. 즉 공연한 사람이 형편없는 공연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had plus pp라고 하는 것을 썼던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 기준 시간을 보는 것은 얼굴에다가 계란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건 왜 그랬을까? 이 공연하는 사람이 얼굴에 계란을 맞았던 요것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여기 맞을 때까지 공연 자체가 형편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과거를 기준으로지 얼굴에 계란을 맞은 건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had plus pp를 씁니다. 기준 시간을 여기다 맞추는 거다. 오늘날 we no longer,는 더 이상 뭐많다. 계란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무대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 표현, 어떤 표현? 같은 거야. egg on one's face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에 계란이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하는데 이유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embarrassing situation이야. 요것도 두 개의 관계를 보면 situation 상황 자체가 당혹감을 주는 부분이지 ing, ed가 아니다.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위해서 요런 표현을 씁니다. 라는 거. 첫 번째에 나와 있었던 표현이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각각의 표현,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요 두 가지는 잘 봐야 된다 그랬다. driverless car이라고 하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야. 무인 자동차는 가장 훌륭한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 이후로? sliced bread라고 하는 얇게 썰린 빵 이후로 정말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 의미는 뭐냐면 driverless car이라고 하는 무인 자동차는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다라는 의미가 되겠네. 자, 이 이야기 뒤에 이 표현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뭐멀지라도라고 하는 접속사 비록 빵이 has fed mankind fed라고 하는 것은 feed에서 온 거고 먹을 것을 제공하다라는 의미야. for over 30,000 years 3만 년 이상 동안 인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이 완료 형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 없어.
기준 시간을 놓고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3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먹을 것을 제공해 온 그 내용이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have pp 형태를 쓴 거고 타동사 목적어 있어서 has fed를 쓴 거다. 이렇게 해왔지만 it was not mass produced. 그것은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량 생산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수동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 아니면 이걸 단어 자체를 형용사로 봐도 큰 무리 없다. ed 형태. 대량 생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산업혁명까지. 말을 바꾸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서야 대량 생산이 되었다라는 의미야. 뒤쪽으로 가게 되면 So ever after 뭐뭐한 이후에 every라고 하는 거 신경 크게 쓸 필요 없어. 산업혁명이 brought 가져온 이후에 뭐를 편리함을 어떤 것에 공장에서 생산된 빵이지. 빵하고 앞에 나와 있는 producer와의 관계는 빵은 생산되는 수동의 관계. 이 공장에서 생산된 빵의 편리함을 가져왔대. 어디로? 다이닝 테이블, 식사하는 테이블로 가져온 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가져오고 나서도 여전히 had to cut it. 그 빵을 잘라야만 했습니다. by hand, 손으로 잘라야만 했습니다. 이시 가리키는 거는 bread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Otto Friedrich Rohweder이라고 하는 아이오와주의 요기 출신의 이 사람이 invented, 발명했습니다. 첫 번째 빵을 slicing, 자르는 그러한 기계를 발명해냈습니다. 슬라이스 머신이라고 하는 아까는 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있었지 처음에 주어진 거. 이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얇게 자르다라는 건데 얇게 자르기 위한 기계야. 이때는 ing를 쓴다. 동명사로 빵을 얇게 자르기 위한 기계를 발명해냈고 그리고 put은 과거 형태도 put이야. 그 기계를 put into service 서비스에다가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를 받게 만들었다. 그럼 서비스를 누가 받겠어? 일반적인 사람이 받겠지. 그래서 put A into service 하면 상용화하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다. 1928년에 상용화했습니다. 발명하고 1928년에 상용화를 했습니다. Several bread companies, 몇몇 빵을 만드는 그런 제빵 회사들이 사용했습니다. 이 기계를. 그리고 광고했습니다. Sliced, 아까는 slicing, 자르기 위한이라는 동명사. 여기는 bread를 꾸며주는 잘린, 얇게 잘린이라는 수동이야. 얇게 잘린 빵을 광고했습니다. 뭐로써? 가장 훌륭한 forward step, 앞으로 나가는 발. in the baking industry. 우선 단어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제빵 산업에서, 베이킹 산업에서 한 발 나서는 것.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가장 위대한 발자취.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래서 베이킹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베이킹 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빵 산업도 될 수 있고 제빵 산업도 될 수 있고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한 발로 가장 위대한 그러한 발자취로 빵 잘려있는 얇게 썬 빵을 광고했습니다. Since bread was wrapped라고 하는 bread라고 하는 것이 빵이고 뒤에 나온 was wrapped라고 하는 것은 수동관계로 지금 쓰여있지 wrap은 감싸다. since는 뭐뭐 이후로야. 빵이 감싸진 이후로 즉 빵이 포장된 이후로 이때도 굉장히 대단한 스텝, forward step이었는데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다. 여기서는 이 빵을 얇게 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후로 나타난 제빵 산업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라는 거. 발전이다 보면 되겠지. 가장 훌륭한 발전이다 보자 그냥. 발전. From there. 그때 이후로 the expression, 표현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라고 하는 얇게 썰린 빵 이후로 가장 훌륭한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was 이 표현이 하나니까 was coined. coin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만들다라고 해서 보통 어떤 표현을 만들다라고 할 때 이 coin이라는 단어 써. 이러한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to refer, 언급하기 위해서. to refer to. refer to가 뭐뭐를 언급하다야. 훌륭한 발명을 언급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얘도 우리가 봐야만 되는 거네. 그래서 훌륭한 발명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뒤쪽에 또 다른 표현. Who bring home the bacon in your house? 누가 집으로 가져오는가? 베이컨을 여러분의 집에.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지. 누가 베이컨을 집에 가져옵니까? 이 말은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합니까?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기억해야겠고,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보면 커플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여기는 who 뒤에 나와 있는 a couple이니까 여기는 그냥 is 정도로 was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who was living in England. 얘를 단수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미 나와 있지. 11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1100년대에 영국에서 살고 있었던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So much, 굉장히 많이, so that 구조야. 그래서 a priest, 한 목사가 awarded, 부여하다, 수여하다, 주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베이컨을 조금 주었습니다. award라는 단어 목적어 2개 쓴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이지? 양적인 거기 때문에 some을 쓰더라도 bacons라고 하는 s를 붙이지 않는 거야 지금. From then on, 그때 이후로. 자, 뒤로 좀 잘리니까 내려보자. 그때 이후로 어떤 커플이라도 who did not argue with each other, 서로와 논쟁을 하지 않는, 말다툼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커플이라도 얼마 동안 for a year and a day. 1년이 있고 하루가 더 갔네. 1년을 꽉 채웠지. 이거를 만 1년이라고 하는 거야. 만 1년. 만 1년 동안 1년을 꽉 채워서 서로 말다툼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커플이라도 was also 또한 베이컨이 주어졌습니다. award라는 단어 아까 봤을 때 목적어 몇 개였어? 하나, 둘. 여기 몇 개 있어? 하나. 그럼 여기 목적어 하나 빠졌지. 그래서 비동사 pp로 나와 있고 any couple이라고 하는 거 아까 couple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수로 취급하고 있었지. 그래서 was라는 것을 이렇게 본 거야. Since bacon, 베이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어. 도대체 베이컨을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했나라고 했더니만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expression to bring home the bacon이라고 하는 자, 요거는 표현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집으로 베이컨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took on, take on이 뭔가를 떠맡다, 의미를 떠맡다,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지니다라고 보면 돼. 어떤 의미? Making money for the family. 가족을 위해서 make money, 돈을 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make money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만들다라기보다는 take on, 뭐뭐를 띠다, 뭐뭐를 가지다, 의미를 가지다, 의미를 지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맨 마지막 걸 보도록 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커다란 치즈입니다. 이 회사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 회사에서.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밑으로 이제 좀 내려서 The expression, 표현, 어떤 표현? The big cheese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 likely라고 하는 것은 아마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다. 가장 아마도 came from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과거 그 당시에는 bag이라고 하는 것은 뒤니까 과거라고 보면 돼. 과거 그 당시에 it was common practice 여기에 it은 가주어로 쓰여 있고 뒤에 투동사 원형이 진주어로 쓰여진 부분이야. 뒤에 어떤 내용은 아주 흔한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뭐가 display a big wheel of cheese라고 하는 display라고 하는 것은 전시하다, 보여주다라는 걸로 쓰이고 뒤에 cheese라고 하는 커다란 wheel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퀴지. 바퀴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치즈의 모양이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이거는 큰 덩어리 또는 어떤 한 판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커다란 치즈의 한 덩어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주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전시하는 거였네. 큰 large public event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커다란 그러한 공식 행사에서 for some time, 당분간이라는 거야. 약간의 시간 동안이니까 당분간은 그랬습니다. It would then, 그리고 나서 그것은 앞에나 있었던 여기 치즈 한 덩어리가 ceremonially라고 하는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cut, 잘렸습니다. cut은 타동사, 목적 없지, 그래서 비동사 pp. cut up 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돼, 그냥. 그래서 의례적으로 잘려졌습니다. At a later day, 이후의 날에라고 하는 거니까 다음 날 정도로 보면 될 거야. 자, 뒤에 누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의해서. 예를 들면 뒤쪽 봅시다. 1911년 미국의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커다란 치즈 덩어리를 잘랐습니다. 어디에서? 시카고에 있는 한 행사에서. 점차 이 표현 the big cheese라고 하는 것은 take on the meaning of는 뭐뭐의 의미를 지니다 라는 하나의 표현이었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야. 커다란 어떤 대단한 힘, 또는 권력, 이것과 그리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둬야 돼. 자, 뒤에 이제 표현이 하나만 더 남았네. Take what she says. Take는 여기다 라는 의미야. 그녀가 말한 것을 여기십시오. 뭐로? 소금의 한 나달로. 소금의 한 나달로 여기십시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Don't believe. 믿지 마십시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라는 건데, 이것하고 소금하고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이야기에서 나오지. Long ago, 아주 오래전에 there lived, 살았습니다. 왕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feared, 두려워했네. 뭘 두려워하냐면 fear 다음에는 뒤에 ing를 쓴다. 그런데 poison이라고 하는 것이 독살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 타동사야. 목적 없지? 그래서 수동으로 쓰기 위해서 being을 붙여준 거야. being ing는 fear 때문에 쓴 거고. 자신의 적들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 thus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 그래서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recipe라고 하는 어떤 치료법을 보통 우리가 요리법으로 많이 알고 있지. 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요리법이니까 치료법이네. 뭐에 대항하는 독살에 대항하는 포이즌이 원래는 독인데 여기서는 독살 정도로 보면 되겠지. 독에 대항할 또는 독살에 대항할 그러한 치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His recipe, 그의 비법은 contained, 포함했습니다. 72개의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 거를 포함해서 contain과 include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앞에서 이미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지? 분사구문. include가 타동사, 목적어 뒤에 나와 있으니까 ing 능동이다. 나뭇잎과 견과류를 포함해서 72개의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In the last line, 마지막 그 라인에서 그 비법이라고 하는 거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겠지. 자신의 그 비법의 맨 마지막 줄에 그는 썼습니다. 뭘로 썼냐면 소금 한 알이라는 것으로 이 라인, 이 줄이 이렇게 쓴 한 줄이 여기 다시 became 되었습니다.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나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deciding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야 결정적인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항해서 독살당하는 것에 대항해서 보호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는 명사 그런데 얘는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그러려다 보니까 전치사 뒤에 ing 형태를 하나 써주고 pp 형태랑 같이 묶어준 거다. 이후에 이 표현 take something with a grain of salt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의미야. 그래서 어떤 것을 소금의 한 나달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com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야. 뭐뭐 하게 되다. come to 동사 원형이야. to 동사 원형.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접속사.
a bit of doubt, 아주 약간의 의심이 도움을 줄 수 있다.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투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에 대항해서? 독살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에 의해서? 부정확하고 그리고 잘못 인도하는 정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정확하고 misleading, 잘못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중독되는 것에 대항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 poiso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중독되다라고 봐도 괜찮아 봅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었네.